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 테슬라의 주가를 $600로 유지하면서 매우 파격적인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는 일론 머스크가 오스틴에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대한 반도체 공장인 테라팹이 결국 202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위한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결합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는 이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댄 아이브스가 예상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또 왜 일론 머스크는 이 두 기업을 합병할 수밖에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먼저 웨드부시가 합병의 첫 단계로 지목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테라팹은 도대체 어떤 규모인지 수치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라팹의 건립 비용은 약 $200억 에서 $250억 사이인데 오늘 환율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약 30조 원에서 3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2026년 전체 자본 지출 계획을 약 30조 원 수준으로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테슬라 1년치의 투자금을 통째로 쏟아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답은 매우 간단하고요. 기존의 공급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칩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과 TSMC, 또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은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AI 전략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이 테라팹에서 생산될 두 종류의 칩인데 첫 번째는 AI5와 AI6 칩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시스템과 또 로보택시 그리고 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지상용 프로세서입니다. 자, 테슬라는 이 칩이 현재 AI4보다 성능 면에서는 50배나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더 흥미로운 D3 칩이고요. 이 칩은 일반적인 칩과는 달리 우주의 강한 방사선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방사능 강화 칩이며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과 우주 기반 AI 데이터를 위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라팹 생산량의 무려 80%를 우주용인 D3 칩에 할당하고 있고 나머지 20%만 자동차와 로봇용으로 쓰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가 짓는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칩의 80%가 우주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이 말은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제조에만 머물지 않고 스페이스X의 거대한 AI 인프라를 지탱할 수 있는 칩 파운드리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이런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이제부터는 월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테슬라의 자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테라팹의 청사진은 분명 경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도 이런 발표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웨드부시는 테라팹 건설 비용이 최대 $250억, 한화로는 약 37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CFO는 2026년 한 해 지출 계획을 이미 $200억 잡았다라고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발표된 $250억 규모의 테라팹은 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고 한마디로 플러스 알파의 지출이 발생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확정된 30조 원 규모의 투자 외에 추가로 37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 합치면 무려 67조 원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월가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리고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바클레이스의 분석가인 댄 레비는 이번 프로젝트가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수치보다 최소 몇 배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테슬라의 2026년 잉여 현금 흐름은 테라팹의 지출을 제외하고도 마이너스 $30억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이 공장을 짓는 것이 벅찰 거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는 이 공장이 테슬라 단독 프로젝트가 아닌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가 함께 참여하는 합작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의 재무적 부담을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와 xAI가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상장사인 테슬라의 주주들이 증자나 채권 발행 같은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비상장사들이 막대한 자산의 가치를 활용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고도의 금융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현재 부채보다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적인 유연성은 확보된 상태이지만, 이 37조 원이라는 테라팹을 짓는 금액은 이 테슬라 혼자 감당하기에는 주가가 큰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테라팹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또 공유하고 기술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공동 투자의 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는 이런 공동 투자에 대한 구역이 테슬라에게는 지출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수익으로도 바뀔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는 테라팹 칩의 그 생산량의 80%가 우주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비즈니스의 구조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오스틴 기가팩토리의 부지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AI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회사가 되는 것이고, 이 테슬라가 초기 건설비를 대고 공장을 세우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칩 10개 중 8개는 스페이스X가 가져가게 되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와 운영비 또 인건비를 사용료의 명목으로 테슬라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어놓으면 스페이스X라는 확실한 소비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칩이 생산될 때마다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완성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자, 특히 주목해야 될 날짜는 올해 6월이라고 하는데,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가 이 시기에 맞춰서 기업 공개를 단행해 5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75조 원 정도의 신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상장 전에는 테슬라의 현금이 투입될 수 있지만 상장이 완료된 후에는 스페이스X가 확보한 막대한 자본이 테라팹의 지분과 운영비를 안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일론 머스크의 구상은 테슬라 주주들의 돈으로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자금이 테슬라의 대차 대조표와 연결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월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주 가치의 희석에 대한 위험을 일론 머스크는 비상장사의 자본을 상장사로 끌어올 수 있는 고도의 금융공학으로 이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웨드부시가 분석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면서 두 회사 간의 연결을 만들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테슬라에서 그토록 갈망해온 25%의 의결권 확보를 위한 마지막 한 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7년 합병 시나리오와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테슬라 투자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 리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줄곧 테슬라 내에서 25%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AI와 로봇 사업을 테슬라 밖에서 하겠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숫자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머스크가 시장에서 직접 사거나 보유해서 당장 휘두를 수 있는 보통주 지분은 약 13%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달라웨어 대법원의 판결로 복구된 2018년 보상 패키지 옵션을 모두 합친다면 잠재적 지분율은 20.6%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20.6%라는 숫자 역시 일론 머스크가 공언하고 있는 25%의 지분율에는 여전히 모자른다라는 점이고, 이 부족한 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또 새로 발행받기에는 주주들의 반발이라는 엄청난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2027년에 만약 합병이 된다면 이런 갈등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만약 2027년 테라팹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주식 수합의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의 주식을 합병 법인에 내어놓고 그 대가로 새로운 합병 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합병 법인은
이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지분을 요구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25%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일론 머스크에게는 안정적인 지배권의 확보를 의미하며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스페이스X라는 이 거대한 우주 자산의 편입이라는 명분을 던져주게 되며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지구와 우주를 잇는 AI 제국의 지배권을 확정짓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웨드부 씨는 목표 주가 $600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의 안정화가 실현되었을 때 프리미엄이 반영된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이로 인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 게리 블랙은 테슬라의 덩치가 훨씬 큰 스페이스X를 인수하게 되면 주식수가 3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산술적으로는 희석되는 것이 맞지만 댄 아이브스는 이 전기차만 파는 회사의 가치와 우주와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AI 인프레 회사의 가치는 이 멀티플 자체가 다르다라고 맞서고 있고 결국 2027년 합병은 테슬라 주주들에게 내 지분이 얇아지는 고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기업의 핵심 주주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길 수밖에 없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주주들과 12단계의 운영 마일스톤이 담긴 거대한 보상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이 마일스톤만 달성하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병이라는 이 법적 분쟁의 리스크가 가득한 이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미 주주들과 약속된 보상안을 놔두고 굳이 스페이스X와 합병이라는 복잡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겪었던 재무적 트라우마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보상안 마일스톤을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차 2천만 대 생산과 로봇 100만 대의 보급, 그리고 이비타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00조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삼성전자의 최고 영업이익의 10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만으로는 달성하기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게다가 2024년 초 델라웨어 법원의 보상안을 무효화했던 사례에서 보듯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마일스톤을 다 완성한다고 해도 언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불확실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와 지분을 합병하게 된다면 법적 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단숨에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25%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2000년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에서 CEO로 재직하던 시절 해임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휴가를 떠난 사이 이사회의 결정으로 CEO의 자리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일론 머스크에게 충분한 의결권이 없다면 언제든 이사회에 의해서 그 비전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도 말했듯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13%에서 20.6%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연합을 한다면 언제든 일론 머스크를 해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은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로봇과 AI 사업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요. 만약 테슬라가 로봇 100만 대를 양산에 성공하고 일반 인공지능인 AGI를 완성했을 때 지배력이 약한 일론 머스크가 경영진에서 밀려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CEO 자리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류의 노동 해방을 위해 개발했던 옵티머스의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도구로 전략하거나 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AI 기술이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에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25% 이상의 의결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웨드부 씨가 분석하고 있는 2027년 합병의 시나리오는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우주자산의 편입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에게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서 이 기술과 권력의 일치를 이루겠다라는 전력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회사는 합쳐지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실패한 프로젝트로 불리던 슈퍼컴퓨터 도조의 전략 수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8월 일론 머스크는 이 도조 프로젝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언급한 바 있고,
당시 시장은 테슬라의 AI가 퇴보했다라고 평가했지만 2026년에 들어서 이 계획은 우주 기반 컴퓨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을 버리고 우주로 가는 이유는 이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비용의 장벽 때문이고요. 천문학적인 전기료와 냉각 시스템의 구축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를 스페이스X로 해결하려고 하고 앞서 말했듯 테라펩에서 생산되는 80%의 칩이 이 위성 기반 슈퍼컴퓨터를 위해 설계된 칩인 D3이고 이런 칩들을 우주에 보내서 일반 인공지능을 완성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구와 우주를 잇고 있는 AI 제국의 비전은 문명이 경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월가에서 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2나노 수율과 또 장비 독점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에 이 테슬라가 반도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치는 네덜란드의 ASML이 100%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이 장비 없이는 2나노 칩의 생산은 꿈꿀 수도 없고 반도체 경험이 전무한 테슬라가 이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해서 삼성이나 TSMC 같은 수준의 수율을 낸다는 것은 월가에서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재사용 로켓을 만드는 것이 반도체 제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 월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테라펩의 전략은 기존의 반도체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이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정의 단순화를 통해서 기존의 반도체 공장은 수백 가지의 메뉴를 팔고 있는 복잡한 식당과도 같다고 설명하고 여러 종류의 칩을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 동선도 꼬이고 불량률도 높다며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는 테라펩은 AI5와 AI6만 만드는 전문적인 칩 공장과 우주용 라인인 D3 칩만 만드는 각각 두 개의 공장이 단 한 개의 칩만 생산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원판이 담긴 용기인 포프가 미로 같은 길을 헤매지 않고 직선으로만 이동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공정이 단순해진다면 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계산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7인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피드백 루프인데요. 기존 반도체 업계는 칩 하나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데 수개월이 걸리지만 일론 머스크는 리서치 팹을 통해서 매일 새로운 디자인을 찍어내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확인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단위로 실패를 반복해 최적의 공정을 찾아내는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는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면 기계 자체를 다시 설계해서라도 병목 현상을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고 기존 업계의 보수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놀랍게도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는 반도체 본고장인 대만에서 TSMC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대대적인 인재 사냥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급 엔지니어들이 타깃이라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독점 기업인 ASML은 전 세계 인력의 4%에 달하는 1,700명의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쟁사들이 몸을 사리며 인재를 내보내고 있을 때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브레인들을 오스틴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테라펩을 만들지 않으면 이 반도체 업계의 느린 성장률 때문에 갇히게 되거나 도태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결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일론 머스크에게 테라펩은 ASML이나 TSMC가 만들고 있는 규칙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규칙 자체를 부수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테라펩과 2027년 합병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이 만든 AI 기술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술적 요새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자, 웨드부시의 분석처럼 2027년 정말로 합병이 일어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게 되고 지구와 우주를 이룰 수 있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절대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2나노 칩의 성공이 정말 가능한 건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성공했을 경우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다시 한번 예상할지 기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무모해 보이는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